안녕하세요, K군입니다. 회피형 남자도 바뀔 수 있을까요? 지금 질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회피형 남자를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회피형이구나 그런 걸 느끼니까 이거를 마무리하기는 좀 그런데 혹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. 회피형 남자로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, 나를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. 우리가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. 근데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.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. 내가 나를 바꾸면 그 사람이요,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바뀔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되게 어려운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이런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답답하거든요. 있을 때 잘해줬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못해요. 왜냐면 자기네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들, 그렇게 피하거나 어떤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감정적으로 되게 지치게 하잖아요.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나중에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자기 반성을 하거든요. 그때가 사실은 그분들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예요. 여성분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회피형 같으니까 그 순간순간에 어떤 것들을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바뀌길 변하는데, 여성분들이 말하는 순간에는요, 그 사람이 이미 회피형이기 때문에 그 순간마저도 회피하는 성향을 나한테 보일 거예요.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회피형이라는 확신만 갖게 되는데, 회피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요, 내가 나중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놓을 때,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도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걸 알고 그때 바꾸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타이밍이 또 서로 안 맞죠. 나는 지금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회피를 해요.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후회를 하면 내가 지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, 내가 원하는 때 그 사람이 바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회피형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,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지 않거나 불평하거나 잔소리를 좀 덜 하고요. 내가 지칠 때까지 그 사람을 좀 대하다가 내가 나중에 그만해야겠다라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.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못 만날 것 같다. 보통 그러면요, 그때 그쪽에서 회피형이기 때문에 그래, 네 뜻 존중하겠다.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. 뭐 이렇게 하겠죠. 그때는 그래요. 그리고 나서 그나마 자기가 나한테 받았던 게 많고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면요, 그때는 이제 자기 걸 돌아보고 나서 나한테 고치겠다고, 내가 바꾸겠다고,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때가 어쩌면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, 그것까지 감당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는 거죠. 나도 회피형으로 남자를 대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? 내 남자친구가 회피형이면 내가 회피형으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조금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,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. 일부분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남성의 기준에서, 그리고 또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조금 뼈 아플 수 있는데, 내 남자친구가 회피형이라는 사실을 좀 팩트 포킹을 할게요. 내 남자친구가 진짜 어떤 상황이든 그냥 회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진짜 팩트는 내 남자친구가요, 어떤 사람에겐 또 적극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내 성향이 적극적이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, 내가 좀 회피형이면 나도 좀 피하고 뭐 소극적인 행동할 수 있죠.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요.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. 남자들 중에 진짜 회피형도 있고요. 반대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, 그러니까 이게 좀 뼈아픈 얘기인데, 내 여자친구가 되게 매력적이면 걔들도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.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
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 회피형으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요. 물론 여성분들도 그렇죠. 나도 뭐 그 정도까지 관심이 안 가는 남자한테 뭐 그러시든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남자들이 좀 더 크다는 거죠. 그 회피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원하면 조금 더 적극형으로 바뀌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외적인 부분이나 자기가 끌리는 부분 때문에 그게 정해지기도 하고요. 이게 좀 아픈 부분이죠. 그리고 자기 기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좋아지는 게 있으면 그걸 찾고 느끼려고 하겠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수록 회피형이 되는 건 맞고요. 그 남자가 불안형이나 뭐 안정형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, 저는.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. 근데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회피형이냐 불안형이냐 안전형이냐 이 말들 자체가요. 그냥 규정을 짓는 거라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고요. 누구를 상대로 그렇게 되느냐가 변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랑 나랑 체크를 해봤는데 아니면 나 혼자 나를 체크해봤는데 내가 약간 불안형일 수 있죠. 근데 내가 지금 불안형인 이유도요.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불안형이 된 상태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불안형에서 못 바뀌느냐? 여러분도 바뀌죠.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로부터 무한 사랑을 받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적으로 바뀌면 여러분은 분명히 안정적으로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회피형이냐 불안형이냐 이런 거지 그런 걸로 정해져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. 어렸을 때 혹은 가정 환경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. 발생을 해서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그 사람도요, 결국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친구도 불안형인데 안정형이 될 수 있냐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피형이었는데 안정형이 될 수 있냐? 저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다만 그런 변화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불안형인데 회피형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. 사람이 내 감정이 지치면요,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. 그 방식을 선택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회피했을 때 자기 마음이 가장 편했기 때문에 그 회피형이 되는 거겠죠. 근데 그 사람이요, 그 회피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성취감이 한번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구분져서 형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그 형태는 분명히 바뀌어요. 여러분들이 예전에는요, 씩씩하고 명랑했던 사람인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가 남자를 못 믿거나 불안형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. 또 어떤 남자도요,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들의 어떤 상태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다라는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실은 그걸 그들도요, 치유하고 싶어 하고 변화되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내 상대를 만나서 또 그런 형이라고 이제 지적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라서 버림을 받거나 상처를 주게 되겠죠. 그게 사실은 헤어지는 이유가 되는 게 맞습니다. 회피형 남자도요, 자기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엔 바꿀 거예요. 그리고 자기도요, 회피만 하던 사람인데 너무 달콤한 게 생기면요, 그게 없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도 역시 불안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별이 계기가 되어야만 바꿀 수 있나요? 연애 중에는 불가능할까요? 솔직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바꾸려면요,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러지 좀 마,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요, 나 이럴 때 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그래? 알겠어 라고 해서 그런 거 좀 따를 수 있게. 근데 여성분들도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지고 들어가는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상대가 그런 것들이 좀 더디 움직일 사람이고 잘 안 될 사람이니까 그런 부탁을 꾸준하게 해서 그 사람이 자꾸 그런 행동들을 연습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.
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막 뭔가를 흥청망청 쓰는 걸 좋아해요. 그러면 이 여자는요, 자꾸 뭔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야,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? 그런 거 안 사면 안 돼?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. 그럼 그 여자분이 그런가? 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. 그러면 남자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죠? 쟤는 사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요. 진짜 넌 생각이 없는 것 같아. 뭐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발끈하기만 하지 뭐 반성을 할까요? 그럼 남성분이 그 여성분의 그런 소비 행태를 좀 바꾸려면 부탁을 하시면 되잖아요. 네가 이렇게 사는 건 이해하는데 내 입장에서 이 경제적으로 좀 부담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 정도는 좀 포기해주면 어때? 뭐 이렇게 부탁을 하자는 거죠. 그러면 그런가? 그래 뭐 알았어. 그러니까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은 자기의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 부탁을 웬만하면 들어주려는 관대함을 가져요. 근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보통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거든요. 회피형 남자일 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방식은 오히려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. 사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부탁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. 물론 부탁을 한다고 해서요 100% 바뀌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. 그 상당 부분의 노력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.